네, 안녕하세요. 주식 동키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자, 캔들의 모양에 따라서, 자, 이 캔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캔들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 이 캔들이 횡보 중에 나왔냐? 상승 중에 나왔냐? 하락 중에 나왔냐?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나온 캔들이 양봉이냐? 음봉이냐? 그리고 몸통의 길이, 꼬리의 길이가 거래량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거래량이 나온 상태로 꼬리와 몸통의 길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대는 상승 중에 모양을 봤다면, 자, 이번엔 횡보 중에 한번 찾아볼까요? 횡보랑 하락 중에를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횡보 중에, 자, 저희가 횡보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하락, 그리고 횡보. 자, 요 횡보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횡보. 이건 너무 흔드는 게 크다. 요런 횡보 말고, 좀 더 횡보가 있는. 여기 거래량이 없네요. 횡보는 있는데, 거래량이 없고. 자, 그럼 여기 거래량이 있는 횡보. 여기가 거래량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횡보 중에, 거래량이 없어. 횡보 때는 원래 거래량이 없어요. 없는 게 맞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횡보 중에는 캔들의 모양이 어떠냐, 저쩌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횡보 중에는 사실 이게 볼린저 밴드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볼린저 밴드랑 중심선. 지금 이게 5일선일 거예요. 5일선을 타고 가고 볼린저 밴드가 제일 중요한데,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걸 보니 이 꼬리 있죠, 꼬리. 꼬리가 위로 올린다는 거는 일단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꼬리가 위로 올라갔다? 그 말은 매수하려는 매수에 대한 의도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매수에 대한 의도가 더 있다. 꼬리가 위로 올라갔다는 건 양봉으로, 뭐 음봉으로든 양봉으로든. 자, 근데 처음 꼬리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거래량을 봤더니 크게 뭐 이렇게 막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30만. 평소에 뭐 옆에서 봤을 때는 뭐 3배 정도 나왔네요. 그죠? 이럴 때 옆에서 봤을 때는 대신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만들어 놓고 횡보를 진행하는 중에 꼬리가 나왔다? 그러면 올라가려고 하려는 의도가 크다. 근데 꼬리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 2개가 나왔어요. 자, 3개까지는 안 볼게요. 2개가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 날은 그냥 심리적으로 안 보는 게 나아요. 안 본다는 게 그 다음 날은 더 힘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내가 만약에 세력이다라고 하면 뺐다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대신에 다만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거래량이 없다는 거. 힘을 썼는데도 못 올라갔다고 하면 뺐다 가겠지만 힘을 쓴 흔적이 뭐 이때는 있었지만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거래량을 볼 때. 그렇다는 건 이거에 대한 캔들에 대한 의도는 올라가려는 의도는 보이나 크게 의미를 가질 만한 캔들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캔들의 의도를 살핀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일봉이 아니라 분봉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분봉 내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분봉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파동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이 꼬리를 만들어준 건지, 아니면 파동이 거의 없는 이런 잔잔한 구간에서의 꼬리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횡보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데에서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다만 거래량이 나왔을 때의 캔들의 모양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가 되겠죠. 자, 여기 음봉이니까 넘어가고, 자, 양봉. 자, 그럼 거래량이 나온 횡보 구간을 한번 볼까요? 이쪽은 하방이긴 한데 횡보 구간. 여긴 또 우상향 횡보인데 그래도 거래량이 좀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조금, 이것도 우상향 횡보 구간이어갖고
일단 뭐 이걸 박스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으니까. 자, 그죠?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우상향 하다가, 아, 이게 다시 박스권을 그리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요 상태만 본다 라고 할게요. 요 상태만. 그럼 우리가 박스 구간으로다가 생각해보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박스 구간, 횡보 구간에서의 한번 모습을 볼게요. 캔들의 모양을 한번 볼게요. 자, 캔들의 모양을 쭉 봤는데, 이거 여기 하나 나왔네, 여기. 거래량 있고. 자, 이게 정확하게 자세히 보면 빨간색 영망치입니다, 영망치. 자세히 보면. 즉, 3분의, 10분으로 하면 되겠다. 10분의 9. 10분의 9가 캔들 몸통이고요. 10분의 9가 꼴이고요. 10분의 1이 캔들의 몸통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거래량이 나왔어요. 횡보 구간 중에서도 떨어지는 와중에 이렇게 캔들이 나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양봉이고 양봉이고 꼬리가 길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꼬리가 길어요. 3분의 2 이상의 꼬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거래량이 나왔고, 그런 건 뭐죠? 다음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으나 음봉으로 빠질 확률이 높다고 전 시간에, 맞죠? 전 시간에 말한 거 맞죠? 전 시간에 말했습니다. 전 영상을 보시면 제가 계속 요 캔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놨거든요. 자, 다음날에 요거는 올라갈 확률도 있지만 음봉 맞을 확률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파랗냐 빨갛냐가 아니라 전날 종가보다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도 어때요? 종가보다 밑으로 떨어졌네요. 거래량이 나오고. 그럼 횡보 구간에도 요거는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거래량으로 한번 또 볼까요? 요 거래량에 닿는 거, 저 횡보 구간에 이 거래량에 닿는 양봉을 한번 쳐볼게요. 요 거래량, 요게 하나 나왔네. 자, 그러면 몸통이 계속 보면 똑같겠지만, 자, 몸통이 어때요? 꼬리랑 몸통을 볼 때 거래량 나왔고 몸통이 크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음날 매수하려고 하는 힘이 세다. 근데 횡보 구간에서도 어때요? 그러네요. 횡보 구간에서도 다음날 매수하려는 힘이 더 세네요. 그렇죠. 앞전에 없던 거래량을 찾아봐야죠.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앞전에 없던 거래량이에요. 얘도. 자, 얘도 몸통이 더 커요. 얘도 어때요? 더 가려고 하는 매수세가 더 세다. 그쵸? 매수세가 더 세다. 근데 매수세가 어때요? 다음날은 힘이 없네. 거래량이 안 나오네. 다음날은 잠깐 올렸다가 쭉 빼주는 느낌이네요. 그죠? 다음날은 좀 죄송한 얘기인데 별로 매수에 대해서 힘을 주지 않았다면 이 날은 의미가 음봉이고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음봉이고 거래량 이날의 의미는 없다. 다음날도 의미 없다. 음봉이고 뭐 캔들 모양이 이러고 저러고 의미 없다. 다음날 양봉에 캔들이 나왔어요. 이것도 거래량 없으니까 의미 없다. 자, 얘도 음봉에 거래량 안 나왔어요. 그럼 얘도 의미 없다. 위치가 이렇든 저렇든 의미 없다. 다만 그 다음날 뭐예요? 거래량을 동반해서 어때요? 전 고점을 뚫어버리죠. 전 고점을 뚫어버립니다. 아, 이거는 단단하긴데. 아무튼 자, 횡보하는 구간에서 거래량 없는 캔들의 꼬리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를 부여하려면 부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의미 부여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한 캔들. 여기선 또 이 십자 캔들이겠는데, 제 십자 캔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횡보 때 십자 캔들이 가장 어려운 거. 거래량을 볼게요. 거래량을. 전일보다 거래량이 안 나왔는데 십자 캔들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리고 양봉을 만들어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거래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봉을 만들어줬네? 그 말은 앞에 있는 물량을
얘 종가 있죠. 종가까지는 소화를 해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래량이 없는데도 종가를 양봉으로 만들었다는 거, 요 앞에 있는 요 물량까지는 소화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그 다음날은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고 이거는 치지 않을게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거래량 없는 건 저 뭐라 하죠? 의미 없다라고 했죠. 요 거래량은 제가 볼 때 여기서 그냥 들어올릴 때 밀린 거 들어올리면서 종가 만든 거래량인 것 같고요. 그 다음날 뭐 음봉으로 깨줬는데 이거 의미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의미 없어요. 이 다음날, 요 날까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손이 안 꺼지네. 이날까지 우리가 요 거래량과 이 십자 캔들을 보고 다음날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올라가려는 힘이 더 강하다. 근데 캔들의 몸통이 약 작아진 걸 봤을 때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어요? 아, 힘이 이제 올라가려는 의지가 더 강하긴 한데 힘이 많이 꺾였구나. 즉, 음봉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구나. 그 얘기 뭐예요? 앞에 영상 보고 오세요. 앞에 영상 보면 제가 뭐라 했어요? 바로 음봉으로 떨어진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다 바로 음봉으로 갭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힘을 자 여기 있으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마무리 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밑으로 오늘 종가보다 밑으로 빠질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음날에 대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 단타 입장에서는 뭐 잠깐 들어가 볼만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음날에 대한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얘는 뭐 양봉으로 전환하긴 했지만 종가 0.63 뭐 크게 뭐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얘도 거래량 없이 빠진 음봉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좀 의미가 있네요. 요게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에서 양봉으로 올려줬고 또 이렇게 되네. 일단 횡보를 뚫었죠. 횡보를 뚫었고 전에 있던 요 종가 라인을 뚫어줬죠. 그럼 여기서 의미있게 보여야 되는 게 단타 기준인데 이 전에 있던 이 종가 라인을 뚫어주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타점이 그래요. 단타 얘기도 하면 뭐 어때? 자, 타점이 돼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여기라고 할 겁니다. 누군가는 여기라고 할 거고 누군가는 여기라고 할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단타 타점이면 자기가 확고하게 물량대를 뚫어주는 자리를 보고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길 잡아도 되고 여길 잡아도 되고 뭐 상관없죠. 근데 얘는 여기 요 캔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단타 타점에서는 뭐 여기가 맞겠지만 단타 얘기가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캔들의 모양이 거래량이 동반했고 앞에만큼 거래량 나오진 않았지만 거래량 동반했고 양쪽 꼬리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도 어떻게 된다? 거래량만 있으면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전에 보면 여기 어때요? 음봉 빠질 때 여기 있는 매물대에 맞고 빠졌단 말이죠. 여기까지 음봉으로. 그럼 내일 거래량이 없으면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가셔야 돼요. 다만 어떤 형태로 여기까지 올렸기 때문에 올렸다가 밀릴 수도 있겠다. 혹은 요 꼬리 이상으로 내일 캔들을 만들 수도 있겠다. 요만큼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겠다. 혹은 도전했다가 매물대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쭉 밀릴 수도 있겠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예요? 이 위에 있는 매물만 보면 돼요. 이 위에 매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과거로 가서 자 이걸 체크를 해 놓을게요. 과거로 가서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 매물대가 많다면 당연히 얘는 단타 영역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 영역에서는 요쯤에서 한번 밀릴 수도 있고 못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확 밀어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자 캔들의 크기만 봤을 땐 다음날도 어때요? 매수하려는 힘이 더 오늘 봤을 땐 크다. 그럼 거래량을 볼게요. 거래량 어때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죠. 근데
위에 있는 힘,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있는 매물대가 완전히 소화가 안 됐고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을 넘어가 주지 못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음봉으로 떨어지네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하나, 얘는 떨어지다가 나온 캔들이에요. 떨어지다가 나온 캔들. 얘는 횡보 중에 우상향. 얘는 떨어지다가 나온 캔들. 차이가 뭘까요? 여기서도 지금 이거는 박스건인데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자, 캔들을 또 찾아보면 자, 이렇게 떨어지다가 만들어지는 캔들이 거래량이 나오면 그냥 거의 브레이크 역할이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급격하게 떨어지네. 평균 거래량 이 정도 되는구나. 뭐라고 해야 되죠? 상승 도증이라고 해야 되나? 자, 저희가 상승 장악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전에 이렇게 음봉 맞은 장대 캔들이 있어요. 요거를 반 이상을 넘어가 주면은 상승 장악형이라고 해요. 상승. 근데 지금 넘어가 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건 상승 장악형이 아닌데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자, 여기 있다. 상황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이게 100%입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계속 들어서 계속 캔들을 보면서 공부를 같이 하시면 이런 경우는 이랬지,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았지를 조금 이해하지 않을까. 저도 뭐 그렇게 공부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 보면 떨어지던 캔들에 자, 이게 떨어지던 흐름이었어요. 하방 흐름에서 거래량을 동반하고 그 전에 앞에 음봉을 확 다 잡아먹어줘요. 자, 이걸 뭐라 그러면 상승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상승 장악형. 자, 요렇게 장대 캔들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배불뚝이처럼 나온 거 있죠. 요거는 지금 이거는 이제 양봉의 음봉이니까 요거는 하락 잉태형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여기가 음봉이고 여기가 양봉이면 상승 잉태형이라고 합니다. 요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만약에 양봉이었잖아요. 양봉이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센 거예요. 지금 음봉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힘이 더 센 건데 양봉이었다면 올라갈 힘이 더 크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 혹은 눌림목 할 때 요 캔들이 나왔다. 양봉으로 요 캔들이 나왔다. 여기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거는 이제 음봉으로 바뀌었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캔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상승 잉태형이라고 합니다. 상승 잉태형. 그럼 브레이크를 잡고 다음날 올라갈 확률,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더 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캔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 오늘 공부에는 없으니까 대신 이거 빠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100% 맞다는 게 아니에요. 빠지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양봉이고 음봉이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야 되는데 얘는 반대로 또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이걸 꼭 맞게 하려면 차트 뭐라 해야 되지? 지지선이랑 공구리를 조금 볼 줄 아셔야 돼요. 그 부분도 이제 차근차근 올려드릴게요. 일단은 만약에 그걸 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만약에 저는 공구리 압니다라고 하면 자, 공구리를 알게 되면 자, 공구리를 알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지금 자, 공구리 임의를 쳤어요. 자, 공구리를 딱 쳤을 때 자, 그럼 얘가 여기서 쭉 떨어질 때 어떤 라인이냐? 반등 라인이 있어요. 지지라인. 자, 지지라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지라인인데 지지라인에서 장대 양봉이 떨어졌어요. 장대 음봉이 떨어졌어요. 지지라인에서
이 갭으로 빼버렸네. 종가를 여기 버텨주고 갭으로 빼, 이건 뭐 어쩔 수 없고. 잠깐만요. 지금 캔들을 설명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장대 음봉 다음에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음봉, 양봉, 음봉 쭉 계속 떨어지게. 자, 공구리 라인 전에 공구리 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공구리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서 나왔을 때 캔들의 의미를 볼 때 거래량 대강 한 이 정도 볼게요. 쭉 떨어지는 상태에서 거래량. 자, 얘는 지금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죠. 잠깐만요. 네. 잠깐 전화가 있었는데, 네. 자, 여기 뭐 얘기하고 있었더라. 네, 아무튼 이제 내려가는, 자, 이렇게, 자, 하방,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중간에, 자, 보면 우리가, 자, 양봉 캔들 한번 볼게요. 자, 양봉 캔들을 볼 때, 자, 내려가는 이 상황에서, 자, 거래량이 터진 캔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는 상황이, 자,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에, 자, 요 거래량이 뭐 많은 거래량, 앞전 거래량만큼 많이 터진 건 아니라, 거래량이 이렇게 캔들 모양이, 이게 나왔으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자, 캔들 모양이 위아래 꼬리 달고 양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캔들의 위치예요. 캔들 위치가 떨어지다가 횡보하고 공구리 얘기하고 있었구나. 자, 앞전 공구리면 뭐냐, 매물대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전에 매물대, 그 매물대보다 아래 있어요. 그 매물대 위치보다 아래 있는 상태에서 양봉의 꼬리를 만들어주는 캔들이 나왔다. 그리고 거래량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거래량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죠. 현재 평균적으로 있는 상태에 그 거래량보다 살짝 조금 더 있는 상태로 나왔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양봉이냐 음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길이가 3분의 뭐 아래도 보고 위에도 보고, 요거는 그 캔들이 아니어서 나온 김에 요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한 김에. 자, 전일 종가가 어디죠? 전일 종가 6,050원. 자, 그러면 오늘 종가는 어디예요? 6,060원. 종가의 변동이 있었죠. 종가가 양봉으로 전환이 됐죠. 어제 종가보다 오늘 종가가 올라가고 십자 캔들이에요. 근데 캔들 몸통이 양봉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로 매수세가 더 강한 상태로 끝났어요. 힘겨루기를 하다가. 다음날도 볼게요. 다음날도 전일 종가보다 오늘 종가가 더 높은 상태로 끝났어요. 얘는 시작하는 게 갭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따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고, 왜냐면 시작 자체가 갭으로 다운돼서 시작했잖아요. 갭 하락한 상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면 양봉으로 표시가 되지만, 얘가 만약 요만큼만 올랐다라고 하면 이거는 양봉이 아니죠.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요만큼만 올랐으면 여기까지 못 올라가고 전일 종가보다 밑에서 끝났다라고 하면 사실상은 양봉이 아닌 거죠. 음봉인 거지 사실상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 종가보다 이날 종가가 어때요? 또 고점으로 이날 종가보다 더 올라가면서 또 십자 캔들 몸통도 더 두꺼워졌어요. 전일 몸통은 이렇게 얇게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얘는 몸통 길이가 이만해졌어요. 자, 전일 몸통은 요만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오늘 몸통은 거래량은 비슷한데 똑같다고 할게요. 거래량은 똑같은데 몸통은 이만해졌어요. 그죠? 어디냐? 나 못 찾는다. 어디냐? 공구를 쳤으니까 여기구나. 찾았다. 죄송합니다.
자, 십자의 몸통 만들어주고, 자, 우상향으로 가겠다는 힘이 강하죠. 근데 여기서 좀 오해하면 안 될 게, 얘가 지금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양봉으로 끝난 거지. 얘가 지금 꼬리가 짧아요. 꼬리가 짧습니다. 이것도 봐야 돼요. 꼬리가 짧은 상태로 캔들이 몸통이 좀 더 긴 상태로 만들었어. 그러면 다음날 우상향하겠다는, 그, 의도는 세지만, 이게 지금 거래량이 나오면서 위에 있는 매물을 먹어줬으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여기가 공구리 라인 근처였다. 지금 딱 여기가 공구리 라인이잖아요. 공구리 라인에 걸려가지고 얘가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 갔는데, 만약에 공구리가 여기였다 라고 하면 아마 얘는 꼬리가 요만큼 달리고 몸통이 여기까지밖에 안 됐을 겁니다. 몸통이 여기까지. 오늘 몸통이 여기까지 있잖아요. 이건 공구리 라인 때문에 그런 거고, 공구리가 뭐냐면 앞전에 매물대요. 매물대가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매물대가 있는 부분이 여기 때문에 여기 위에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가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얘가 몸통이 여기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매물대까지 만들어 여기까지 시도하다가 못 간 거고, 만약에 공구리 라인이 여기였다라고 하면 요만큼만 몸통이 생겼을 거다라는 거죠. 몸통이 생겼어도, 혹은 맞고 쭉 밀려서 음봉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타하는 영역에서는 올렸다 내리는 욕을 먹으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스윙하는 관점에서 캔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날 만약에 다음날의 방향성을 만약에 봐야 된다라고 하면, 공구리가 여기 있었잖아요. 잠시만요. 다음날의 관점에서 공구리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볼 수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공구리가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 아래에 있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다음날 많이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볼 수도 있다는 거죠. 맞고 음봉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다가 지켜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캔들 위치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왜? 방향 자체가 지금 하방으로 맞고 있던 흐름이었어요. 근데 위에 있는 공구리를 뚫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전체적인 힘의 흐름이 뭐예요? 하방이었으니까. 얘가 지금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해주면서 우상향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의 그림은 뭐예요? 뚫지 못하고 횡보하는 상황에서의 매수세에 대한 힘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구리 위치가 여기였으니까, 어디였지? 여기였나? 아무튼 공구리 위치가 여기였으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공구리 위치가 여기였다라고 하면, 이걸 뚫고 몸통을 만들었으면 너무 다행이지만, 뚫고 못 만들었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안 나오고 매수의 힘이 약해갖고 못 뚫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매도세가 더 세지면서 음봉으로 쭉 밀릴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그 관점에서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방 흐름이었으니까. 하방 흐름이었으니까 이 흐름대로라면 얘는 여기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때의 그림, 떨어질 때의 캔들의 모양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근데 우리가 떨어진 데는 잘 안 보죠. 상승할 때 보죠. 저도 그래요. 상승할 때 캔들 모양을 많이 보지, 떨어질 때 캔들 모양은 잘 안 봐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시죠. 떨어질 때 이러면 올라간다. 올라가서 요 망치 모양이면 떨어진다. 이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요 망치도 무조건 위에서 생겼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역사적 신고가냐? 앞에 매물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요 망치가 다음날 더 큰 양봉으로, 이런 양봉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다시 캔들의 모양을 보고 세력의 의도, 이 핸들링하는 이 세력 주체의 지금 의도는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날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줄지에 대해서는 대략은 100%는 아니지만, 그래 내가 전혀 모르고 눈 감고 가는 것보다는 눈뜬 상태에서, 내비게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눈뜬 상태에서 멀리 있는 도로 정도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멀리 곡선이 나올지 직진이 나올지 터널이 나올지 뭐 이렇게
유턴 구간이 나올지 이 정도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캔들로 유추해 봤을 때 바닥에서 나오는 자, 바닥에서 나오는 이 모양 계속 이 모양을 갖고 하게 되는데 저 여기 거래량이 나왔죠. 이 몇 만이야. 얼마 안 되네. 60만 밖에 안 되네. 얘는 100만이 나오던데. 바닥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건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레이크다. 그리고 바닥에서 꼬리가 이만큼 달린 양봉이 나왔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긍정이냐 부정이냐라고 보면 일단은 긍정입니다. 일단은 긍정이에요. 근데 내가 물려있는 위치가 요 정도다. 내 평단가는 여기야. 근데 바닥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부정입니다. 내 평단가가 여기야. 뭐 오늘 들어갔어? 반대로 오늘 들어가서 이랬다? 그래서 아니면 내 평단가 여기인데 오늘 못 보고 못 나왔다? 근데 꼬리가 이렇게 남겨졌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다.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고 이만큼 꼬리가 남겨졌다. 그럴 때는 긍정이 될 수 있어요. 왜? 나올 기회를 다음날도 줄 거고 그 다음날 양봉 캔들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얘는 다시 밀릴 확률이 높아요. 어떤 구간에서? 떨어지는 구간에서. 왜요? 이거 매집봉 아닌가요? 맞아요. 매집을 하다 실패한 봉이에요. 근데 양봉으로 끝났잖아요. 맞아요. 저 밑에서는 팔 사람이 없어요. 위에서는 고점대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자, 고점대에서 이 모양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도 매물, 여기도 매물, 여기도 매물, 여기도 매물이에요. 근데 저점 구간, 저 바닥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럼 여기가 바닥인 거예요. 팔 사람도 사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나온 요것과 저점에서 나온 이 모양은 차이가 있다. 매물이 없어요, 여기는. 그럼 더 떨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여기서 이 금액대에다가 뭐 10만 주를 맞춰놓고 있어요. 10만 주를. 그리고 캔들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사주질 않아요.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렇게 행보가 쭉 지나가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요 10만 주 걸려있는 거 근처에 와서 이 10만 주의 물량을 깎아먹고 있을 거예요. 10만 주의 금액을 깎고 있을 거예요. 왜? 손절 보더라도 산다는 사람 있을 때 팔자. 호가창이 가벼우면 팔 수가 없어요. 산다는 사람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더 폭포수 있죠. 폭포수.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의 이런 모양, 바닥에서의 하방세에서의 이런 모양의 의미, 이런 모양의 의미. 근데 꼬리가 짧은데 꼬리가 긴 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시도했다가 밀렸기 때문에 안 가요. 근데 캔들은 요 정도 돼. 이만큼 되고 꼬리가 캔들의 3분의 2, 꼬리가 이만큼이에요. 그럼 다음날 갈 확률이 높아요. 왜? 매수하려는 의도가 더 세다. 볼 수 있죠. 근데 반대로 꼬리가 길어. 꼬리가 길고 캔들이 짧아요. 그럼 다음날 안 갈 확률이 높다. 왜? 아직도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아래서 매집을 하겠다라고 해서 세력에 핸들링하는 사람이 방향을 전환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이때 왔던 그 뭐라 해야 되지? 관심이라 그래야 되나? 관심 때문에 다음날도 올릴 확률이 높죠. 그럼 우리는 이때 빠져나가면 되는 거죠. 올렸다가 캔들을 이렇게 만들어줬다. 근데 거래량을 봤는데 거의 없다. 그럼 이거는 페이크일 확률이 높고 거래량이 이만큼 나오면서 이렇게 올려줬다. 라고 하면 다음날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치면 되겠죠.
다음 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거래량만 동반하면 갈 확률이 높다. 근데 얘는 거래량을 동반했는데도 못 갔기 때문에 다음날 이만큼의 거래량을 쓴다고 해도 갈 확률이 적겠구나. 근데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야. 중요한 자리에서 올려야만 되는 자리라면 힘을 쓰겠죠. 힘을 쓰겠죠. 그럼 이 꼬리 다음 캔들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 꼬리 다음의 캔들 모양은. 혹은 갭으로 띄우거나. 자, 일단 우리가 뭐 지금 알아보는 거는 자, 캔들 모양에 대해서 자, 이 캔들 모양에 대해서 위치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좋을까라는 의도로 볼 때, 자,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자, 횡보 중에 이 모양이면 횡보 중에 거래량을 동반한 횡보 중에 거래량 이렇게 쓸게요. 횡보 중에 거래량을 동반한 이 모양이면 올라가려 했다. 단 앞에 공구리 확인. 공구리가 왜 공구리를 확인해야 되냐면 자, 거래량. 자, 공구리 위치까지 위치까지는 도전하려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구리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 게 공구리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맞고 떨어진 건데 공구리가 여기 있었어. 여기 있어서 이만큼이 다 공구리였어. 앞에 매물대였어. 그러면 얘는 다음날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공구리가 여기였는데 매물대가 여기였는데 여기까지 밀렸다? 그럼 다음날 안 갈 확률이 높아요. 횡보 중에 요거면 거의 횡보 중에 거의 고점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타 말고 스윙 관점에서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깝다. 횡보 중에 얘 위치가 바닥이냐 라고 하는 거랑 횡보 중에 위치가 뭐 그러니까 박스권 내에서 고점에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래요. 횡보 중에 이 모양은 긍정보단 부정에 가깝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승 중에 거래량. 자, 역사적 신고가 자리가 아니다. 역사적 신고가 자리면 이런 캔들도 안 나오겠죠. 자, 상승 중에 거의 막 224선 돌파하고 448선 돌파하고 지금 엘리어트 2파동 막 나온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이 캔들이 떴다. 그럼 뭐다? 단타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단타 영역으로는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좋다. 그러나 스윙 자리로는 내가 당장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2, 3% 올랐다가 떨어지는 게 나한테 큰 의미 없잖아요. 좋진 않다. 좋진 않죠.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약 올릴 거니까 이만큼 올랐다가 다시 또 빠질 거니까. 아니 혹은 잘못하면 음봉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스윙 자리로는 좋진 않다. 자, 그럼 하락 중에서는 좋지 않다. 방금 전에 설명한 거니까 설명 안 해도 되죠? 하락 중에서는 좋지 않다. 한마디로 요 캔들이 양봉이긴 한데 단타 위주로 볼 때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스윙 위주로 볼 때는 이 캔들은 그닥 좋지 않다가 어떻게 보면 결론이 되겠네요. 자, 그럼 반 이상. 자, 반 이상 이렇게 몸뚱아리가 있는 캔들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할게요. 반 이상 몸뚱이 있고 횡보 중에 이 몸뚱이 나왔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다. 근데 위에 횡보 중에 매물대가 중요해요.
위에 매물대 위치가 요 정도야. 공굴이 위치가 요 정도야. 그럴 땐 뭐예요? 다음날 여기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횡보 중에 이런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모양이 나오면 좋다. 단순하게 좋다. 긍정. 그래. 긍정. 거래량이 나오고. 근데 뭐 다음날은 일단 긍정이긴 한데 맞았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 그래도 긍정이 조금 더 가깝다. 자, 그리고 상승 중에 이 거래량이 나왔다. 자, 근데 딱 몸통이야. 딱 몸통이야. 그리고 전날에도 이런 캔들이 있었어. 그러면 부정. 전날도 이런 캔들이 있고 오늘도 이런 캔들이 떴다 하면 부정. 근데 전날도 이런 캔들 전혀 없고 거래량 처음으로 팍 터지고 이 모양의 몸통이든 몸통 이상을 갔다 라고 하면 이거는 긍정. 긍정. 자, 그러면 하락 중에 캔들이 반 이상, 반 또는 반 이상의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리고 거래량이 빵 터졌다. 그럼 이건 뭐예요?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 (100%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해볼 때, 유추해볼 때, 아, 이게 다음날 좋은 모양일까? 다음날 안 좋은 의미일까? 라고 할 때, 단타 개념, 분당 개념으로다가 팔고 사고 하시는 분들 개념과 스윙 개념, 당장에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한 가격까지 갖고 가려고 하는 사람과의 관점은 조금 틀리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모양. 자, 이 모양. 횡보 중에 이 모양이 나왔다. 횡보 중에 이 모양이 나왔다. 거래량이 터졌다. 그리고 양봉으로 끝났다. 그럼 전날 캔들 위치가 전날 종가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럼 긍정. 전날 캔들 위치보다 위에 있으면 긍정. 전날 종가보다 위에 있으면 긍정. 종가 위에면 긍정. 아셨죠? 종가보다 위에면. 자, 상승 중에 이 거래량이 터졌다. 상승 중에. 앞전에 이런 캔들이 있었어요? 앞전에 이런 캔들이 있었으면 부정. 부정. 앞전에 이런 캔들 없었어. 장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전에 이런 캔들 없었어. 그런 상태에서 앞전에 이런 캔들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캔들이 있는 상태야. 근데 앞전 캔들이 이것도 얘기해야 되겠네. 자, 앞전 캔들이 이 상태고 얘가 지금 여기에요. 이건 뭐예요? 갭으로 눌러준 상태에서 올라갔다는 건데 앞전에 있던 매물대를 다 소화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만큼도 못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나왔어. 그럼 부정. 그럼 부정. 근데 거래량이 안 나왔어. 전혀 안 나왔어. 거의 안 나왔어. 그리고 이 모양이야. 그러면 스윙 관점에서는 긍정. 왜? 거래량 나오면 다음날 터트려 주겠다는 거거든요. 거래량 안 나오면 계속 빠지겠지만 그땐 긍정. 저랑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지금 했던 거랑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정말 앞전에 이런 모양이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갭으로 뛰었다는 거고 시가도 올려줬다는 거죠. 시가도 갭으로 뛰어서 올랐고 종가도 올렸고 앞전에 있는 매물대까지 소화를 해줬다. 그럼 이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요? 고점대에서 긍정이죠. 왜 긍정일까요? 음봉으로 빠지든 양봉으로 빠지든 다음날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긍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뭘까요? 갭으로 뛰었다는 건 돈을 썼다는 거잖아요.
매수세가 더 강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매수를 했고 음봉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양봉으로 끝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전날 시도했던 금액까지 도전을 했다가 캔들을 양봉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양봉으로 캔들을 만들어준 상태로 끝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다가 밀리긴 했지만 이 갭으로 썼던 돈만큼 썼고 양봉의 위치까지도 캔들로 만들어줬고 다만 좀 밀리긴 했지만 그렇다는 건 당장 내일 얘가 여기서 또 이만큼을 간다?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내일은 좀 빠질지라도 결국 얘가 의도하는 위치는 어디예요? 보여줬잖아요. 여기까지 가겠다고. 힘까지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뺐다? 결국 너 여기까지 갈 거잖아.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죠. 일주일이 걸리든 이주일이 걸리든 보통 두 달은 걸리겠죠? 여기까지 가려고 했던 의도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단타 관점에서는 모르겠지만 스윙 관점에서는 좋은 거죠. 긍정. 왜? 여기까지 가려고 했던 의도를 보여줬으니까. 정말 하락 중에 이런 모습이 보였다. 하락 중에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다. 그럼 요것도 똑같아요. 얘 종가가 전에 있던 캔들의 종가보다 위에 있냐 아래 있냐예요. 아래 있으면 좋은 건 아니고 부정이고, 하락 중에 전에 있던 캔들의 종가보다 얘 종가가 더 위에 있다 라고 했을 땐 긍정. 거래량 나오고,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 위, 그러면 긍정. 위면 긍정.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보다 보니 이걸 알고 캔들의 그냥 모든 캔들의 의미는 다 저도 몰라요. 근데 하다 보니까 눈에 이렇게 익어야 되는, 눈에 자주 봐야 되는 캔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경험하면서 생각했던 캔들의 모양을 가지고 판단할 때 고점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박스권 횡보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박스권 횡보에서도 자리가 있겠죠. 박스권 횡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구리 자리가 중요합니다. 고점대에서도 공구리가 중요했는데 일단 고점대에서 공구리를 다 타고 뚫고 올라갔다라는 과정하에, 그 다음에 저점대에서는 이미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에서의 캔들 모양과 거래량, 그리고 캔들의 위치, 그거에 따라서 해석이 저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 그리고 이 관점이 또 계속 보다 보면 바뀔 수 있다 라는 게 제 의견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바뀔 거면 왜 이렇게 영상이 되나요? 라고 할 때 지금까지 제 생각은 이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 관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관점에 맞게끔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 캔들을 왜 얘기하냐면, 앞으로 볼 때 이제 돌파 영역에 대한 종목도 같이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눌림 영역에 대한 영역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박스권 횡보에서 돌파 영역, 박스권 횡보에서 하방 맞는 영역 등등, 하방 맞았다가 또 반대로 돌파해서 상한가까지 찍어주는 영역,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캔들도 다분히 생각나는 대로, 다분히 캔들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이것만 가지고는 의도를 100%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 캔들을 자꾸 얘기하고 공구리 자리를 자꾸 얘기하는 부분을, 매물대 자리를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그것까지 접목을 해서 봤을 때 정확은 아니지만 그나마 전체적인 그림이 좀 보입니다. 캔들만 가지고는 사실상 처음에 저도 초보 때는 캔들만 가지고 막 자리를 보고 어떻게 가지 저렇게 가지, 저기 유튜버는, 저기 공부하는 분은 저희 책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왜 얘는 이렇게 안 가지? 그러면 위치, 거래량, 그 다음에 현재 얘가 지금 횡보세에서 위치, 그 다음에 고점에서 위치, 그 다음에 앞에 매물대 등등 변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안하고 볼 수도 있겠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제가 캔들 설명한 게 초보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최대한 공굴이든 자리든 뭐 어떤 상황이든 뭐 이런 거 다 감안을 했을 때 제가 지금 얘기할 때 공굴이 얘기 자꾸 했지만 거래량과 캔들의 위치 그리고 캔들의 모양만 가지고도 간단하게 접목을 해보면 그게 100개 중에 한 70개 정도는 그런 모양으로 그런 흐름으로 많이 간다라는 거를 조금 확인을, 그거는 각자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캔들이 너무나도 많고 위치마다 보여지는 캔들이 많기 때문에 100개 중에 50개만 된다고 해도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100개 중에 50개만 50%만 그런 확률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위도 있고 갭도 있고 아래도 있고 아래도 갭도 있고 뭐 잉태형처럼 뭐 횡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캔들을 하루 만에 잡아먹는 장악형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씩 갉아먹는 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이 캔들 다음에 매수세가 더 강하다, 매도세가 더 강하다라는 부분이 50%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확률적인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0%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100% 틀리실 겁니다. 네, 왜?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핸들링하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영상까지, 자, 캔들에 대한 이해 2부 영상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주식 동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